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유민 노무사 모시고 노무 상담하겠습니다. 노무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 전화가 어렵거나 곤란하신 분들은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또 이 밖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변화에 따른 많은 변화가 있었죠. 사업체의 불가피한 사유로 휴직을 해야 되거나 또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밖에도 직장에서의 부당대우 또 산재보험 또 연차 사용이라든가 또 휴일 근무, 휴일 당직 등 여러 가지 관련해서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월 상담 전화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용월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번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민 노무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올해 근로기준법이 일부 좀 개정됐다고요. 이 직장인들 위주로 좀 큰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근로기준법 개정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들은 네. 연차 휴가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전에는 연차 휴가 관련한 부분들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연간 단위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 휴가가 있고, 네. 예전에 월차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월차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월간 단위 만근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 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월간 단위 연차 관련한 부분들은 사실 1년 미만, 아직 이제 입사를 해서 1년이 안 되신 분들한테 발생하는 연차 휴가였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올해 법 개정에서 예전에 연차 휴가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사용 촉진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네. 이 사용 촉진 제도라고 하는 것이 연간 단위 연차에만 적용이 됐었습니다. 즉 월간 단위 연차에는 사용 촉진 제도가 적용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연차 휴가, 하나도 연차 휴가를 쓰지 않으셨다라고 했을 때 받아가시는 연차 휴가 수당이 돈으로 줘야 될 것이 26일분이나 나와요. 퇴직금하고 별개로. 네, 그렇습니다. 네. 월간 단위 연차를 다 만근을 했다라고 보면 네. 11개가 발생을 하고 1년 될 때, 그리고 1년이 됐으니까 발생하는 연간 단위 연차 15개에서 합산을 하게 되면 26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용계 네. 쪽에서 부담이 많다라고 하는 비판들도 있었고, 즉 사용촉진 제도에 대해서는 월간 단위 연차가 또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이 부분도 좀 넣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많아서 이번 법 개정에서는 연간 단위 연차뿐만이 아니라 월간 단위 연차에도 사용촉진 제도와 관련한 부분들이 적용되는 것과 소멸 시기 관련한 부분들도 월간 단위 연차에 대해서도 1년 후에 소멸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보통 이제 연차 사용을 하지 않으면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도 연말이라든가 네. 입사 네네. 월에 연차 수당을 한꺼번에 계산해서 네네. 지급해 주기도 했습니다만 요즘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참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아마 개정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네, 그런 드네요. 부분들도 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시기가 딱 연간 단위 연차에 대한 사용 촉진 통보를 하는 시기거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연간 단위 연차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네. 전년도에 소정근로 일수의 80%를 근무한 사람들한테 15개 플러스 알파 근속연수에 따라서 2년마다 하나씩 올라가는 게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년 지나고 나면 1년에 15개는 이제 기본으로 깔고 네, 그렇죠. 근속연수에 따라서 플러스 2년마다 알파가 하나씩 높아지죠, 일수가. 네. 근데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말까지 쭉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사용 촉진 제도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 시행을 하면 네. 수당으로 돈으로 안 줘도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회사나 이런 데에서는 그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을 하는데 네. 이 사용 촉진 제도가 12월 31일까지 사용 시기 종기가 있다면 네. 6개월 전에 일단 먼저 1차 통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6월 말에 네. 상반기 동안에 그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가 몇 개고 아직 몇 개가 남았으니 네. 이제 그 사용할 수 있는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라고 첫 번째 통보를 해야 되는 게 7월 1일부터 10일까지입니다. 아, 지금 기간이네요. 예, 딱 이 기간이에요. 아, 그래서 그런가요? 회사에서 예. 연차 사용 촉진 사용하라고 계속 예, 그 예. 문자가 오기도 하고 예, 또 그렇죠. 관리자한테 예, 네, 예. 휴가 재촉을 하시더라고요. 가라고. 아, 그래서 예, 예, 예. 아, 그럼 이렇게 그 사용 촉진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적법하게 사용 촉진 관련한 촉진 그 네. 고지를 하고 네. 수차례 2번 해야 되거든요. 6개월 전에 일단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고지를 네. 먼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그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네. 사용을 하지 않으면 이제 2개월 전, 그러니까 10월 말, 10월 초에 다시 한번 그 고지를 해줘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하면 음. 그 미사용 연차 휴가 일수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렇게 계속 네. 빨리 연차 휴가 사용하라고 이제 네, 네, 다그치시는 거군요. 예, 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아, 예, 제가 그 2017년도 8월 달에 퇴근하다가 이제 그 교통사고가 났어요. 네. 퇴근길에. 그래서 이제 산재 신청을 했는데 네네. 그때 불승인이 났거든요. 아, 예, 예, 예. 그런데 얼마 전에 네. 그 군에서 재신청을 좀 하라는 그 연락이 왔습니다. 근로국 근데 종단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예. 승인이 가능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네. 딱 좀 특이한 케이스이시긴 한데 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 이전에는 출퇴근 시에 교통사고라든가 어떤 사고나 부상을 당해갖고 그 했을 때 산재 승인이 거의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출퇴근제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특수한 조건들이 있을 때에만 승인을 나는 거였고 법이 네. 2018년도 1월 1일자로 바뀌었어요. 출퇴근제가 그때부터는 일반 근로자한테도 그 산재 네. 업무상직으로 인정해주는 법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2017년도 몇 월이라고 하셨죠? 8월이라고 하셨어요. 8월이요. 그러니까 네. 법 개정되기 전에 지금 사고를 당하셨던 걸 거예요. 아마 아, 그래서 네, 불승인이 맞습니다. 났는데 네. 이게 출퇴근제와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게 헌법재판소에서 판정을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2018년도 1월 1일자가 아니라 2016년도 9월 29일일 거예요. 그때로 소급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헌법재판소 판정이 있었고 그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그 산재보험법 관련한 법이 바뀌었습니다. 2018년도 1월 1일자가 아니라 출퇴근제에 대해서는 2016년도 9월 29일자로 소급해야 된다라고 해서 소급하는 것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그 법 개정에 따라서 그 2016년도 그때부터 2017년도 말까지 중간에 출퇴근제가 낮지만 불승인이 됐던 사례에 대해서는 다시 소급해서 승인을 해줘라라고 하는 그 지침이 공단 쪽에서 나와서 아마 그 예전에 불승인하셨던 분들한테 그 개별적으로 통지가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마 그 케이스인 것 같은데 2017년도 8월 달이라고 하시면 딱 그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로 인한 법 개정 사례에 딱 해당되는 케이스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예전 때 근로국조공단에 제출했던 자료가 있으실 텐데 그거를 있습니다. 동일하게 작성하셔서 근로국조공단에 제출을 하시면 간단한 조사 과정들을 통해서 그 소급해서 승인이 나실 거예요. 다만 그런데 이 교통사고제에 관련한 부분들을 저도 상담을 많이 합니다마는 출퇴근제와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도 1월 1일 요번 법 개정으로는 2016년도 그 6월 29일부터 승인이 났지만 소급해서 승인이 나는 걸로 했지만
통상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면 우리가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아마 그렇죠. 선생님께서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셨을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 간에 중복 보상이 안 됩니다. 아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 거 아니? 그 당시에 아마 뭐 가해자였는지 피해자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피해자였다면 그 네. 상대 측 자동차 보험 쪽에서 일정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 네, 보상을 맞습니다. 받으시면 치료비에 대한 부분과 휴업 보상에 관련한 부분과 그리고 보통 이 위로금 관련한 요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받게 되실 텐데 이게 본인의 과실 자동차 보험에서는 가해자 네. 피해자 간의 과실 비율을 따지잖아요. 그렇죠. 40%나 50%나 네, 뭐 8대 2냐, 7대 3이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근데 본인이 어떤 과실 비율이 더 높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대로 본인의 과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본인이 받게 되는 보상 비율이 높겠죠. 네. 그런데 자동차 보험을 이렇게 과실비율에 따라서 지급하는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은 다릅니다. 산재보험은 그 산재로 승인만 되면 법에 정해져 있는 기준에 따라서 보상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해자든 피해자든 그렇죠. 관계없이. 예. 네. 그러니까 예전에 아마 자동차 보험 쪽으로 처리해서 받으셨을 텐데 실제로 본인의 과실비율이 거의 없으셨다면 이게 산재보험 쪽에서 받으실 만한 것보다 더 초과해서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그때 상황 비율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기억나십니까? 벌써 한 3년 정도가 지난 거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실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고 일단 과실이 제가 적은 걸로는 나왔었어요. 네. 그러면 그 당시 보험 받으셨던 거 있잖아요. 그때 네. 연락을 하셔서 아마 네. 합의를 하시고 이제 종결을 하셨을 텐데 본인이 네. 보상받았던 내역을 한번 받아보세요. 네네네. 그거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 산재로 처리했을 경우하고 교통비 처리했을 경우 그렇죠. 어느 쪽에 보상비가 더 많은지. 만약에 그 네. 당시에 과실이 본인께 너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제대로 보상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 수준에서 자기가 보상을 받았다라고 하면 네. 근로복지공단 쪽에서 나오는 휴업급여는 그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거든요. 그럼 아직 받을 수 있는 비율이 한 40%가 남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산재보험을 신청해야 될 실익이 있겠지만 네. 본인이 과실 비율이 거의 없어서 한 8, 90% 수준의 보상들을 다 받았다라고 한다면 사실 네. 근로복지공단에 이번에 뭐 이제 다시 통보를 받으셔서 그거를 네. 산재보험 그러니까 그 산재로 승인을 받으신다라고 하더라도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보상받으시는 거에서는 손해 주실 게 없으시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 그래도 신청을 해보는 게, 신청을 네. 해보는 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겠네요, 우선은. 신청을 하는 게. 근데 좀- 만약에 신청을 했는데 산재보험 보상보다 지금 교통비 처리로 받은 금액이 많다. 이런 경우는 뭐 어떻게 또 환불 아니 배분해야 그건 그렇진 아니에요. 않고요. 네, 그건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고 네. 네. 다만 이제 뭐 번거롭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갖고 산재보험 다시 신청하고 뭐 자료들 띄러 다니고 뭐 다 해서 제출을 했는데 나중에 뭐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으려고 했더니 받을 게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자동차 보험 쪽에서 그 합의하셨던 내용들을 네. 조금 그 자세하게 알아가지고 그 부분을 네네. 먼저 비교를 해보시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신청 여부를 결정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네요. 아,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 산재보험이 네. 출근길은 어떻습니까? 출근길은 그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출근하든 퇴근하든 네. 네, 똑같이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아, 근데 퇴근길은 산재보험 처리가 안 됐는데. 아니요. 아, 퇴근길도. 예전에는 네. 그 출근을 하든 퇴근을 하든 그 출퇴근 재해에 네. 대해서는 사업주가 교통수단을 제공을 하고 뭐 관리 감독 관련한 부분들이 사업주한테 있는 것 뭐 이런 식의 어떤 특정 요건들을 했을 때만 출퇴근제를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본인 승용차로 출근이나 퇴근을 할 때 발생했던 재해라든가 뭐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인정을 안 했었어요. 법 자체가. 그런데 2018년도 1월 1일자로 법 개정되면서 네. 요번에 또 법 개정이 됐으니까 2016년도 6월 29일부터의 출퇴근 재해, 출퇴근 시에 본인 승용차 차량으로 발생을 했던 아니면 뭐 버스 타러 가다가 통근버스 타러 가다가 넘어졌건 뭐 했건 출퇴근 중에 정상적인 경로하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무조건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제 가해자였던 경우 이 산재 처리가 안 돼서 본인 부담이 많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는 지금 산재가 처리된다면 지금 재청구하면은 예, 받으실 수 있는 거죠. 환불 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환불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아예 그때는 가해자인 경우엔 네, 어쨌든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과실비율을 따지시긴 할 건데요. 그렇죠. 본인이 별도로 들어오는 보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는 받으셨겠지만 아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받으셨을 게 없을 거예요. 그렇죠. 가해자니까. 네. 예. 그 경우에는 그냥 본인이 다 부담 고스란히 했었을 텐데 지금 법 개정으로는 어쨌든 출퇴근 중에 본인이 가해자로서 발생했던 사고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승인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 뭐 치료비 들어갔던 부분이 됐던 아니면 본인이 일을 못해서 네. 그 급여를 못 받았던 부분이 됐던 아니면 그 당시에 재해로 장애가 발생을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면 가해자든 피해자든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해서 그 산재보상보험법에 있는 네. 기준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동안 보상받지 못했던 부분, 뭐 개인별로 다 통보가 됐겠죠? 아마 그렇게는 알고는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제 가해자이기 때문에 산재보험 아예 신청도 안 했다면 예. 통보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기 때문에 안 했다라기보단 네. 그 가해자이기 때문에 안 된 게 아니라 출퇴근 재해 자체가 그 당시에는 산재로 승인되기가 매우 어려운 내지는 불인정하는 게 원칙인 시기에 발생했던 교통사고니까 아예 신청을 안 하셨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개별 통보는 받지 못하셨을 경우인데 아니요. 그래도 이것도, 다 예. 통보가 됩니까? 근데 신청을 했다가 불승인된 케이스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를 그렇죠. 개별 통보를 하셨을 했을 거고 테고 아예 신청을 안 하셨고 신청조차 안 하셨던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근로복지공단에서 모르니까 네, 통보를 그렇죠. 안 했을 예. 확률이 많죠. 예. 이런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한번 네, 산재 신청을 하시면 또는 문의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이유민 공인노무사 모시고 노무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해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이유민 공인노무사 모시고 노무 상담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부당 대우라든가 이렇게 산재 발생됐을 때 제때 처리를 받지 못한 경우 또 뭐 회사에서 여러 가지 또 사업장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뭐 휴업수당이나 또 뭐 권고사직 또 뭐 여러 가지 연차 사용 등 아마 이런 내용들이 퇴직금 산정에도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관련해서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을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차 사용, 네. 회사에서 사용 촉진은 했지만 또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연차 휴가를 못 가는 그런 경우도
사실 비일비재하거든요. 네, 이런 그렇죠.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아까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네. 사용촉진제도를 제대로 하면 네. 그 수당 미사용 일소에 대해서 수당으로 안 줘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용촉진은 하긴 했지만 네. 실제로 내가 연차휴가를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가겠다라고 제가 사용 계획서는 제출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업무들이 막 몰리고 해서 그 자기가 보통 계획했던 시기에 못 가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하는 경우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명확하게 사용 계획서에 따라서 본인이 사용하겠다라고 했던 지정했던 날에 출근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 다시 이제 그 노무수령 거부라고 하거든요. 네. 이거에 대한 명확한 표시를 하지 않고 근로자가 그냥 나와서 근무를 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 촉진이 시행이 안 됐다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례가 최근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회사하고 네. 협의를 해야 승인이 떨어져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자가 네. 회사 사정이 이러니까 내가 갈 수가 네. 없으니까 휴가를 신청조차 못했다. 네. 신청을 하고 가지 못했다. 네. 이런 상황이 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상담 네. 전화 또 예, 받아야 될 것 먼저 하죠. 같습니다. 764-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뭐 좀 물어볼게요. 네. 그 서류를 안 쓰고 네. 아는 직원 언니를 썼거든요. 근로계약서를 안 쓰셨던 얘기시죠? 예, 예. 잘 알아서. 네. 그런데 그 약속과는 틀리 네. 그 봉급을 주기로 했는데 네. 한 달에 한 15번, 20번 이상 빠졌어요. 네. 빠지고 나서 자기 이제 멋대로 이제 막 다른데 갔거든요. 아, 이런 것도 신고를 당하면 줘야 되죠. 네. 일단 그 근로계약서라고 하는 건 근로기준법상에 어떤 형태의 근로를 개시를 하던 간에 근로자를 채용을 하면 무조건 쓰셔야 돼요. 반드시 쓰도록 되어 있고 작성을 한 이후에 근로자한테도 사본 환불을 교부를 해주셔야 될 의무까지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계약서 자체를 안 쓰시면 이거는 근로기준법 위반호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벌금형이 보통 이제 처해집니다. 지금 아마 사용자 위치에 계신 분 같은데요.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뭐 근로계약서 안 쓴 게 내가 뭐 불찰이라고 하더라도 근무를 하면서 너무 근무 태만을 하거나 무단결근을 하거나 등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로자의 어떤 그 근로 개시 입사 이후에 문제들이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좀 억울해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입사를 함과 동시에 써야 되는 근로계약서 작성 문제와 입사한 이후에 근무 태만이라든가 어떤 이런 비위행위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른 문제거든요. 만약에 근무 태만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업장이 어떤 손해를 입으셨다면 그거에 대한 어떤 배상 책임을 요구한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은 하실 수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형사처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를 제기한다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하실 수는 없으실 거예요. 일단은 근로계약서 못 쓴 죄니까 이제 주고서 거기에 대한 네. 그 손해배상 이런 거는 청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쉽지 않으신 게 근로계약 기간, 이게 실제로 근속한 기간이 한 1개월밖에 안 되셨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그러다가 무단결근이라든가 근무태만 등을 계속 반복하다가 임의로 또 다른 사업장으로 그냥 퇴사를 해버린 거잖아요. 아마 그래서 열쇠를 가지고 이제 임의로 퇴사를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도둑이 맞았어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싸움이 일어났는데 네. 그래도 제가 돈을 주고서 일단 제가 근로계약서를 안 썼으니까 돈을 일단 주겠다라고 줬어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되게 억울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은 게 사용자 입장에선 그 근로자가 열쇠를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퇴사를 한 이후에 도둑을 맞으셨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게 이제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입증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만만하지는 않은 케이스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그 민사적인 부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문제는 사실 그 변호사하고 좀 변호사나 법무사하고 상담을 하실 영역이긴 한데, 그래서 제 전문 영역은 아닙니다만은 그 제 경험치에 비추어 보자면 사용자분들이 상담을 많이 하시면서 본인이 잘못한 지금 그 선생님 말씀처럼 근로계약서 못 쓴 거나 뭐 이런 불찰들은 내가 책임을 짓게 그러면, 하지만 근로자가 사업장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도 나도 좀 어떤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받아야겠다라고 그런 상담을 많이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손해배상, 민사상의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청구를 하는 쪽이 입증을 해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는 안 썼다면 이 쌍방 과실이 아니라 사용자 과실로 처리가 된다는 것. 네,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이유민 노무사 모시고 노무 상담해드렸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재갈철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